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종이 우세가 되면서 감기처럼 확산세가 어마무시해지고 그리고 치사율도 독감과 비슷해지면서 아마도 감기 정도로 여겨도 된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코로나 경증에도 뇌 기능이 손상된다는 최근 연구와 관련된 뉴스 보도 자료를 보면 정말 섬찟하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증상이 경미하든 혹은 중하든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후유증과 뇌 손상. 그러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자, 그럼요. 예방을 잘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후유증이 있고 그리고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뇌까지 손상될 수 있다고 하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실이요.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도 삶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할 것입니다. 이 손상을 예방하거나 혹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뉴스 보도 자료에 나온 논문 결과는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발표된 것인데요.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 401명과 그리고 비감염자 384명의 뇌 영상을 비교한 결과 코로나 확진 후에 경미한 증상의 코로나 감염이라도 후각, 기억, 인지, 감정과 관련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증상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후각과 기억에 관련된 뇌부의 손상이 발생하면서 노화 현상도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아니, 코로나에 확진된 후에 미각이나 후각 손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보고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뇌 손상이라고요?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이지만 생존자가 아닌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 코로나 19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뇌조직을 보니까 뇌신경염증과 신경퇴화 그리고 뇌 손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나 위장관과 같은 소화기 감염으로만 알려졌는데 왜 중추신경계 손상을 가져오는 현상들이 발견되는 것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기전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만 이에 앞서서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증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경계 병증 단계를 보시게 되면 1단계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여 점막에 국한되어 결합되고 염증 사이토카인 폭풍이 심하지는 않고 조절되는 수준이며 후각, 미각에만 증상이 있고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도 호전되는 경미한 단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면역 반응을 아주 강하게 일으켜서 사이토카인 염증 반응들을 활성화시키는 상태로 혈관에서는 혈액이 응고되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혹은 뇌졸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육과 신경에 혈관암을 일으켜 근육과 말초신경을 손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위중증 단계에서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뇌를 보호하고 있는 뇌혈관 보호 장벽을 손상시키며 그리고 손상된 뇌혈관 보호 장벽을 통해서 다양한 염증 물질과 혈액 성분, 바이러스가 뇌로 들어가서 뇌에 직접적인 뇌 손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손상도 피할 수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려고 하는 체내의 면역 반응과 그리고 이 면역 반응으로 해서 파생되는 사이토카인 염증 반응들로 인해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원래는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뇌혈관 보호 장벽인 이 BBB라고 하는 막을 손상시키고 혈관의 독성 염증 물질이 이 보호막을 뚫고 뇌로 들어가서 뇌세포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면역과 증가하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뇌가 그냥 손상된다? 아니, 뇌가 손상되니까 후각, 미각, 그리고 기억에도 문제가 생기고 브레인 포그와 같은 증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뇌가 손상될 수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의 면역 반응으로 뇌 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면역이 뭐길래.
제가 이를 위해서요, 이미 일부에서 교차 반응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슈퍼 면역을 가진 사람들의 후천 면역 반응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했습니다. 예전에 파상풍이나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을 이미 맞았는데 이러한 백신에 형성된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든가 이미 다른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서 항체가 생긴 면역의 기억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차 반응을요,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코로나가 확진된 후 생긴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 세포 및 기관에 대한 자가 항체로 반응해서 내 몸에 있는 세포까지 공격해서 내 세포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면역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요, 외부에 있는 항원이 체내에 침투하게 되면요, 그 일부는 선천 면역 백혈구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만약 선천 면역이 정말로 좋아서 이 바이러스들이 모두 사멸한다고 하면 후천 면역으로까지 전달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선천 면역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결합되는 항원 제시 세포를 통해서 림프구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림프구에서는요, 이 항체라고 하는 면역 요소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항체들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게 되고 현상수배를 하게 됩니다. 항체가 붙는다는 건요, 현상수배범, 전단지를 뿌려서요, 마구 뿌리면서 이러한 애를 보면은 꼭 잡아서 체포하거나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후에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항체가 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면역 반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연 면역과 그리고 자가 면역을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 면역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선천 면역으로 그리고 후천 면역으로 이 바이러스가 사멸할 때까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면역이지만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적에 대항해서 만든 항체가 제 뇌나 그리고 여러 기관, 몸의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는 면역 질환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이 자가 면역은요, 최근에 너무나 많이 증가하는 질환이면서도 치료가 잘 안 된다고 여겨지는 질환입니다. 이 연구를 보시게 되면요, 대조임상 연구인데요, 정상인 77명과 그리고 코로나 경증, 중증, 위중을 가진 171명을 서로 대조해서 비교한 연구입니다. 근데 이 연구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만들어진 항체가 제 몸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로 다시 형성되어서 후각상실과 아주 유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에 대한 정도의 심각도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그 자가 항체도 같은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후유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만들어진 항체가 제 신체를 공격하는 교차 반응에 대한 정도도 높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가면역 교차 반응에 대한 자가면역 질환을 보게 되면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보시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라, 그리고 항인지질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셀리악병, 신경퇴행성 질환, 장의 자가면역, 그리고 간의 자가면역, 면역 혈소판 감소증, 근무력증, 파킨슨병, 그리고 피부 질환인 천포창, 류마티스 심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홍반, 그리고 일형당뇨, 백반증, 손해위축증 등이 이러한 자가면역 항체의 반응에 따라서 발생되는 자가면역 질환인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과 그리고 경증의 코로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증, 아주 위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자가 면역과 관련된 항체 반응은 녹색으로 좀 더 심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녹색으로 나타내는 자가 면역에 대한 반응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과 관련된 자가 면역에 대한 반응은요, 지금처럼 약간 흐린 녹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런 흐린 녹색의 반응들이 위중증으로 갈수록 훨씬 더 이 면역 반응들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자가 면역 항체 반응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상이 질병이나 후유증 심각도에 따라서 자가 항체 반응들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을 보시게 되면요, 코로나 위중증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요, 코로나 위중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런 운동장애, 정신착란, 그리고 근긴장 이상이나 혹은 간질발작 등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그들의 뇌척 수액을 검사한 것입니다.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와 그리고 뇌세포의 항체 교차 반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후각세포에 대한 반응이나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손해에서도 운동 반응들을 조정하는 퍼킨지 세포의 항체 반응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해마나 그리고 미세아교 세포의 항체 반응이나 뇌 여러 다른 세포들에서 이런 교차 반응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내 몸에 있는 뇌세포들을요, 외부적으로 오인해서 항체들이 반응해서 뇌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교차 반응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교차 반응성은요, 본질적으로 특정 항원과요, 특정 항체가 이 표적을 위해서 생성된 그 항원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가 의도하지 않는 이런 다른 항원 또는 표적에 실수로 결합하거나 이 다른 항원의 둘 사이의 아미노산 서열의 유사성에 이 항체가 똑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거나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물쇠가 이러한 열쇠에만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열쇠에도 반응해서 자물쇠가 열리는 격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논문처럼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나 혹은 바이러스의 내부에 있는 단백질에 반응한 이 항체가요, 이렇게 다양하게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차 반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가요, 위장관의 점막, 그리고 피부, 신경계, 갑상선, 관절, 근육, 그리고 다른 세포 조직 등에 붙어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그리고 내부 단백질에 노출되고, 즉 감염된 후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만들어진 내 몸에 있는 항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중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신체 조직을 중화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과 같은 교차 반응에 대해서는요, 오래전부터 이 연구를 한 보자니 박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동물 실험에서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일례로 든 최근의 인체 실험까지 교차 반응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인체 세포에도 교차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건 정말 큰 오류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면역계는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서열의 유사성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을 보게 되면 이러한 단백질 DNA 서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처럼 처리된 DNA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차 반응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DNA의 서열과 그리고 우리 몸의 신체 조직의 DNA 서열이 유사해서 발생하는데요. 이 유사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DNA 구조와 아주 유사한 반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60개 이상의 다른 인체 조직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항체가 교차 반응을 실제로 보이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예를 제가 든다면요. 일단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요, 신체 내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공장입니다. 모든 세포들에 다 있는 에너지 공장인 거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DNA 서열이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 단백질 DNA 서열이 이런데,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교차 반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요. 미토콘드리아의 DNA 구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유사함 때문에 교차 반응을 보이게 되고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 미토콘드리아를요, 교차 반응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예전과는 다르게 쉽게 피곤하고 그리고 그 피곤한 상태가 오래되면서 만성 피로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연관돼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것은요, 갑상선 과산화 효소라고 해서 여기다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TPO라고 하는 갑상선 과산화 효소의 DNA 구조가 이렇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TPO의 DNA 구조가 이렇고 스파이크 프로틴의 단백질의 DNA 서열이 이러한데,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갑상선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차 반응에 반응할 수 있는 신체 내 조직들은요, 미토콘드리아나 그리고 뇌를 보호하고 있는 뇌혈관 보호 장벽인 BBB 장벽이나 그리고 장벽을 아주 타이트하게 만드는 단백질인 조눌린 단백질이나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갑상선 과산화 요소 그리고 일형 당뇨의 원인이 되며 가바라고 하는 억제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GAD65 효소나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일으킨다고 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등을 포함한 55개의 신체 조직에 대한 자가 면역 반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교차 반응을 보이는 신체 단백질의 반응들을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크 단백질에 반응하는 자가 항체 반응이 인체 세포 조직 55개 중 무려 24개나 교차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상인 거고요. 여기 있는 요 정도를 넘게 되면 대부분 교차 반응에 대한 정도가 높은 수준인데 굉장히 많은 신체 내의 세포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내부 단백질에 반응하는 신체 내 세포들을 볼 건데요. 이 코로나 내부 바이러스에 대한 자가 면역 항체 반응이 무려 55개 중 31개에서 교차 반응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도도 보시게 되면요, 꽤 높은 수준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가장 높은 수준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라겐이라든가 뇌신경세포에 작용하는 시냅스라든가 굉장히 많은 인체 내의 세포나 뇌신경세포들이 이러한 교차 반응을 통해서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코로나로 확진된 이후에 그 후유증의 문제는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만들어진 항체가 우리 신체 세포를 공격하는 교차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일부의 슈퍼 면역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코로나의 비밀과 이어지지만, 일단 유전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코로나에 확진된 이후에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가 몸에서 증가하지 않도록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선천 면역이 뛰어나야 됩니다. 선천 면역이 일단 강해서요, 코로나를 쉽게 박멸하거나 혹은 코로나가 경미하게라도 이 후천 면역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선천 면역을 저해하는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수면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육체적이나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한 단백질을 포함하는 식이이기 때문에 수면을 일단 충분히 취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위험한 단백질을 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부 영상에서 후천 면역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후천 면역이 높은 것이 아니라 후천 면역이 잘 조절되고 있음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후천 면역이 잘 조절이 안 되게 되면 항체의 부정적인 교차 반응이 더 쉽게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만들어진 항체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정말 부조리한 일이 발생하고요. 불붙은 상황에 마치 기름을 더 붓는 부정적인 요소는 항체의 교차 반응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음식 단백질 중에서도 어떤 단백질은요, 우리 신체 내 세포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악명 높은 그 음식 단백질은요, 밀가루 단백질인 글리아딘인데요. 이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밀가루 단백질의 항체를 만들면 안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항체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거나 위장관의 소화 기능이 나쁘거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가요, 코로나 교차 반응처럼 뇌나 신경세포들을 공격하는 교차 반응이 일어나고, 내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만들어진 항체가 마찬가지로 내 몸 세포에 대한 교차 반응을 일으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교차 반응이 아주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이 정말로 중요한 세상에서 이 항체의 교차 반응을 일으켜서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마지막 다음 영상인 3부에서 정말 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신체를 가장 최전선에서 보호하는 선천면역과 관련된 이 세 가지 보호벽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면역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요소들은 이 식이음식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어떤 음식 단백질을 가려 먹어야 이 후천 면역과 관련되는 이 부정적인 교차 반응을 줄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다 할지라도 그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러한 자가 면역이나 교차 반응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들이 없는 것은요, 미국 자가면역 질병협회 2013년 백서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규 의대 커리큘럼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최소한의 학습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문의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자가면역 질환사의 상관관계나 그리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벗어난 치료의 과정이나 경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리고 또한 현실입니다. 자가면역이나 신경염증 반응은요, 최근 10년 내에 아주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분야여서 면역이라든가 그리고 면역이 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음식에 있는 단백질이 내 몸에 있는 면역과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을요, 그 구성 성분이나 혹은 영양소 자체로 보거나 아직도 콜라겐이 좋니, 유청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되느니, 그 단백질 자체만을 보는 것은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단백질이요, 신체 내에 들어와서 우리 면역과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아직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식물성 단백질이 좋네, 동물성 단백질이 좋네라고 싸우고 있으니 일반 시청자들이 이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건 더더욱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 면역에 대해서는요, 면역 전문의가 별도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감염내과는 외부 감염에 대해서,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은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루푸스는 피부과, 내과, 갑상선 자가면역은 내분기과, 내과, 그리고 신경계 질환이 만약 자가면역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 자신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제가 슈퍼면역자의 후천면역의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다양한 T 림프구가 잘 조절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면역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세 림프구 검사 결과를 최소한 요청하고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림프구의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림프구의 상세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B림프구나 T림프구 중에 어떤 림프구들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러한 면역 T세포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정말 이러한 면역 T세포를 보는 것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논문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논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자가 면역과 관련된 림프구의 프로파일링을 보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검사를 굳이 하지 않는 거는요, 후천 면역을 결정짓는 T림프구와 B림프구의 상세 활동 사항을 안다 해도요, 이런 세포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어찌 되어도
스테로이드 제저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서일 것입니다. 이 면역인자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상관없이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가 유일한 치료라면 이러한 인자들을 굳이 살펴볼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많은 전문가들이 감염과 면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인정하면서 면역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기능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러한 검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검사들을 지금까지 안 해보셨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후천 면역 인자들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코로나 후유증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가 면역도 잘 조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엄청난 거짓 정보들에 이미 질리신 분들은요, 질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백신 접종부터 시작해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많은 갑론을박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이런 거짓 정보를 계속적으로 양산해 나가서 무엇이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죠. 제가 이런 정보를 올리는 게 의미 있는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 이념이나 기업의 이윤과 관련된 음모 등을 모두 떠나서요.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고통을 토대로 해서요.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정보 자체의 진위의 가치는 현명하신 시청자분들이 더 잘 판단하시겠지만 아무쪼록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유지하고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리고 육체와 정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고 잠을 잘 자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린 음식, 즉 식이가 단순히 입이 즐겁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우리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략한 광고 영상인데요. 제 영양제 사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영양제 사이트는 풀스크립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전문적인 영양제들을 취급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즐겨 먹었던 영양제들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쪽에 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로 달아드리고요.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과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3부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